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큐어 뉴스 케어만입니다. 시장이 좋지 않다고 넋놓고 있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요번 조정 기회에 그동안 공략을 할 수가 없었던 종목들, 또 좋은 기회라고도 좋게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좀 마이너스 손실이 좀 나서 그거 좀 버티고 있는 거 눈으로 보기에는 좀 속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건 증시는 때가 되면 또 반등이 올라오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은 꼭 믿음을 가지고 실망하지 말고 가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이런 종목들 같은 게 그동안 제가 공략하기 어려웠었는데, 그리고 참 애매한 구간에 있었는데 확실하게 눌림이 들어오는 것들, 이런 것들 상당히 전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지금 공략 포인트 저는 나름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고, 이 종목들을 저는 공략을 해 나갈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 공략할 건 아니죠. 이 중에서 좋은 또 타점이 들어오는 것들 찾아서 공략을 하긴 할 텐데, 기본적으로 지금 바이오 관련된 부분들 중에서요. 최근에 보면 금리 인하 뭐 이런 것들이 추가적인 금리가 인하가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 거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좀 조정을 받는데, 실적이 동반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럴 때 매수에 좀 기회가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투자를 받아야 되는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정을 더 크게 받아야 되면 틀림이 없겠죠. 자, 그런데 자기 실적이 잘 나오고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회사, 또 흑자 전환하고 가는 회사,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때 동반해서 조정을 받을 큰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산주 같은 경우는 고점 달리고 있다가 최근에 좀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왔죠. 3분기 실적 기대치만은 좀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 부분에서. 자,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또 나가야 될 양들이 상당히 또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수주 받아놓은 것도 많이 있고요.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도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분위기 안 좋을 때 더 빠져버리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걸 또 우리가 공략 포인트로 잡을 수 있고, 46파이 배터리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내년도부터 매출이 추가로 알파로 나오는 겁니다. TC 스틸을 하든 동원 시스템즈를 하든 둘 중에 하나 정도는 공략을 좀 해줘야 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HBSB 같은 경우 이제는 뭐 기술적으로 뭐 실적 이런 걸 보지 않고요. 매각까지 그냥 들고 있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테크인 같은 경우는 그래요. 사실은 지금 뭐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뭐 HBM 생산하면서 그쪽 관련된 우리가 테스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테크인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저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업황이 안 좋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땐 다음번에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들어온다 그러면 테크윙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사람들로부터 관심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많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봉 들어올 때 대부분 공략을 좀 시작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도움 되시면 당연히 좋아요, 구독 플러스 잊지 마시고요.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 우리가 평상시에 접근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고점을 이렇게 윗단에서 따라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아마 대부분들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조정이 들어오는 건 좀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앞에서 금리 이야기를 드렸는데 미국의 금리 인하 기조가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물론 또 시장 환경이 안 좋으니까 고점에서 좀 차익물 나오는 겁니다. 이 아래쪽 어디에서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양봉 들어오는 구간에 제가 영상도 하나 찍어놨으니까 그건 또 영상 참조해서 좀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동사 같은 경우 내년도 EPS가 올해 대비해서 30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상당히 놀라운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보면 얘는 좀 시간을 가지고 성공적인 ADC 치료제 관련된 부분이 또 기술 이전 이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나타나는 뉴스가 나오면 이거는 그냥 더블업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예상한 대로 나타난다 그러면 내년도 EPS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 그런 모멘텀을 보고 이렇게 투자해 나가는 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뭐 기술 이전 관련된 또 좋은 또 공시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아직도 21위단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조금 조정이 들어오면 제가 앞으로는 좀 트레이딩 포인트로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61위평 이 사이하고 지금 오늘 이틀째 하락을 했잖아요. 그 아래쪽에서 들어오는 양봉 사이에서는 분할 매수하면서 가는 쪽으로 저는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이 안 좋아서 또 포트폴리오의 또 절반을 또 제가 날려버렸지 않습니까? 그쵸? 확 조정을 해버렸어요. 상당히 좀 바빴습니다. 그래서 손실도 좀 난 것도 많이 있죠. 자, 그런데 또 새롭게 시작하려면 우리가 리셋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오늘 제가 로봇 관련주에서 로보티즈하고 유진로버 이렇게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 유진로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는 좀, 우리가 익절 라인 잡아놓으시고, 아니면 수익 실현을 해도 되는 당일치기 또 쫙 치고 올라오는 것들이니까, 로봇 테마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맛으로 또 하다가 또 수익 내는 거죠.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움찔움찔했으니까 아마 잘 드리블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대략 뭐 조금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또 잘 털고 나와야 되죠. 분위기 안 좋으면. 그런 것들은 좀 스킬업을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매출은 계속 증가되는데 영업이익이 아직 못 따라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영업이익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이제 PBM 개척을 이제 다 했어요. 다 거래를 마친 지가 지난달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산업 구조적으로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업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지금 매출액 뭐 올해 뭐 많이 낼 거다 미국에서 이렇게 기대치를 가지고 가는데 이제 계약을 한 지가 지난달인데 무슨 매출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2025년도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계속 조정을 받고 있고요. 그런 부분 좀 생각해보고 영업이익이 저는 분명히 매출이 나오고 있으니까 개선이 될 거고요. 유럽 매출은 깔아주는 맛이 있고요. 미국 매출이 늘어날 때만 기다려주면 되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조정 잘 들어왔고요. 오늘 처음으로 양봉 들어왔네요. 이런 거 좀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신용융자 거래량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마 주가가 많이 폭락했으니까 아마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의 반대 매매 이런 것들도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 양봉 들어온 것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들어간다기보다는 오늘 정도쯤엔 초병 하나 정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한 10%, 뭐 5% 정도 수준으로 해서 들어가서 하방으로 지금 현재 주가보다 하방으로 내려가는 쪽으로 저는 공략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팜 이것도 뭐 우리가 쭉 엑스코프리는 매출 잘 나오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4분기 흑자 전환이 있으니까요. 제가 볼 때 이렇게 눌리고 들어오는 것들이 있으면 어딘가에서 또 양봉 들어올 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또 어떤 분께서 아유 10만 3천 원도 내려갔어요 라고 하면서 한번 봐주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항상 주구장창 말씀드리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양봉 안 보면 절대 매수하지 않는다. 윗단으로 양봉이 생겨도 이때 사는 것이 더 안전한 거래다. 특히 지금 장세가 안 좋으니까 말입니다. 그래도 뭐 지금 제가 앞에서 얘기 드린 이 세 종목 같은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제약 관련된 종목, 이 세 종목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예, 실적이나 매출을 있다. 그래서 그걸 믿고 가시는 거죠. 설사 조금 미스트레이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시간을 좀 가지고 가면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한참 보고 있었죠.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번 리포트 한번 드리고요. 지금 처음 드리는 거여서 그래서 주구장창 달리는 종목은 이럴 때 잡아주는 것이 좋다.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지금 그쵸 실적 발표 나오고 좀 늘리고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땐 좀 아래쪽으로 이쪽에 어디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해서 저는 무조건 이 61일 편 아래쪽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생긴다 하면 매수 공략할 생각입니다. 분위기 먼저 잘 잡아줘서 조금만 차익만 더 나와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것도 트레이딩 들어간다 하더라도 양봉 보시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성급하게 들어가실 필요가 절대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이야기 드리는 것들은 새롭게 우리가 이제 그 손절도 하고요. 또 수익 나고 있던 것들도 정리하면서 이렇게 저는 정리를 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50%의 포트폴리오는 다 날려버렸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 가지고 또 새롭게 또 만들어 가려고 하면 이렇게 또 찾아놓고선 또 가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TCCST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제가 모니터링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밑에 어딘가에서 양봉 들어오겠죠. 그죠? 예, 이 라인 어딜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이야 더 뭐 문제될 건 없고, 우리 46파이 관련된 부분 매출이 이제 나오는 거 아니에요? 1월 달부터 이제 공급을 시작을 하니까요. LG에너지 솔루션이 상당히 많이 또 수주를 했으니까요. 물론 그 2차전지 관련된 부분에서는 뭐 그 AMPC 미국에서 이제 혜택 받는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고민거리는 상당히 있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볼 땐 신규 이 회사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해당이 되는 거지. LG 에너지 솔루션 어쨌든 계약을 했으니까 이제 공급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 나오니까 여기한테는 매출이나 이런 이익이 1분기 때부터 개선될 내용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나중권에서 포지션 잡아주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모니터링 하고 있고요.
둘 중에 하나를 해야죠. 동원 시스템즈를 하든 DCCT를 하는데 뭐 시중에 이 탄력성 있게 움직이는 건 얘가 더 훨씬 탄력성 있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계속 제가 모니터링 하고 있는 건데 아직 뭐 양봉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 어디쯤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둘 중에 하나 정도는 저는 공략폭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도 우리가 동원 시스템 잠깐 들어갔다 나온 적도 있고 전반기에도 좀 들어갔다 나온 적도 있습니다. 처음에 46파이 뉴스 나올 때. 자, HPSP는 아주 저는 간단합니다. 실적이나 내용은 제가 볼 때 큰 문제는 없다. 자, 그러면 매각 이슈 나올 때까지만 어디가 홀드하고 가자. 그때 이 윗단으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그건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슈가 나오면 거기서 또 좋은 또 수급이 쏠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정도면 뭐 초봉만 보내두시고 이 아래쪽으로 좀 노리시는 것이 전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는 뭐 그런 상황이니까요. 아무튼 지금 현재 수급 현황이 아주 안 좋습니다. 환율이 1,410원이 뭡니까?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 외환거래에서 하는 데서 좀 환율 방어를 좀 해줘야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도 어쨌든 이런 종목들은 봐줘야 된다. 그래서 HPSP 같은 경우는 전략이 딱 하나예요. 매각까지 들고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한번 공략 포인트 잡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기술적으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테크웨이는 좀 이제 봐도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어쨌든, 그죠? 반도체 테스트 핸들러, 이 부분 검사 장비 뭐 이런 것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테크웨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반도체 관련된 좀 뭐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인데, 제가 볼 땐, SK 하이닉스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테크웨이니까 요거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당장 다 매수하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이렇게 체크해 나가면서 또 저는 이런 종목 공략을 하겠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지금은 저도 공략할 수 있는 공략주를 새로 계속 발굴을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뭐 이런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시장이 조정받을 땐, 야, 좋은 종목이 조정받은 거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할까 이런 것들 체크하고 그런 것들 공략을 해서 장이 좋아졌을 때 또 수익성을 또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도 공부를 좀 해 나가면 좋겠다. 장이 안 좋을 땐 항상 새로운 종목들 공략주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숙련된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국장이 어땠더니 뭐 미국장이 어땠더니 코인이 어땠더니 막 그런 거 다 신경 쓸 필요 뭐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던 대로 계속 그런 방식을 취해가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좀 도움이 좀 되셨나 모르겠긴 하겠는데요. 저는 뭐 이런 식으로 늘 합니다. 우리가 뭐 1년, 2년 투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올해도 이런 경우가 벌써 한 네 번째, 다섯 번째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안 좋은 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죠. 5월 달에도 있었고요. 8월 달에도 있었고요. 9월 달에도 있었고요. 이번에 11월 또 있습니다. 아주 좀 짜증이 나긴 하는데 하방으로 눌리는 장에서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 가지신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좋은 종목을 찾는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가 또 장세가 또 이렇게 변하기 시작을 하면 또 언제 그랬냐 듯이 주가는 또 상당히 또 올라갑니다. 2400 밑으로 내려갈 확률은요.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땐. 그 정도면 거의 뭐, 잠깐 쉬어야 되는 것들인데, 지금 뭐, PBR 0.83, 뭐, 84, 뭐, 이렇게 코스피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좋은 종목 찾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보시고, 즐거운 마음으로다가 좀 현금이 있다라고 하면 급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쵸? 그리고 버티셔야 될 건 또 버티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뭐, 시간을 주고 좀 마이너스 뭐, 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시간을 두고 좀 기다려 보죠. 왜요?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 실적 있는 데들은 다 때 되면 올라와요. 이게 뭐 마이너스 50% 떨어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종목들이 대부분 고점에 잡은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죠? 고점에 잡은 거 아니면 대부분 사람들보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공유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평균치보다 상당히 낮은 구간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장이 좋아지면 우리는 더 탈출할 수 있는 출구 전략이 더 훨씬 더 빨리 돌아올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 그런 믿음을 좀 가지고 좀 접근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플러스 잊지 마시고요.